중국의 경제가 시진핑 손에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은 지 5회입니다.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 중국 당국은 사실상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점은 민심을 악화시키며 시진핑의 집권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이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지방 정부들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발판 삼아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과 시의 부채 규모는 1조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6,600명을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설립한 투자은행에 쌓인 부채를 포함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빚까지 합산하면 규모만 무려 10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국 지방정부의 빚을 모두 더한다면 우리 돈으로만 1일경 9,000조 원이 넘는다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금융과 밀접해 있어 자칫 잘못하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중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상을 초월해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버블 붕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상태가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남부에 위치한 구저 우성의 재정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9일 저우성 1인당 GDP 우리 돈 약 370만 원 정도로 중국의 31개 성과 시중 28위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안팎에 이을 거란 분석인데요. 이에 중국 당국은 과열된 중국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더 전면적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채 규모와 정책 속도 조절 실패로 헝다그룹을 비롯한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며 위기에 봉착했던,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곳곳에서 한계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결국 이러한 점은 미분양 물량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격탄은 아무 생각 없이 인프라 공사를 벌려놓았던 중국의 지방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부동산 경제는 금융, 철강 산업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중국이 몰락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인프라 공사를 위해 수많은 대출을 일으켜 놓은 상태라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대로 현재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은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은행을 상대로 부동산 업체로의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빚지 빚을 쌓아 올리는 구조로 부동산 부채 규모만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정부의 같은 막무가내 정책으로 인해 은행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관련 채무만 25%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점에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다면 금융 리스크로 번질 거란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탈중국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강한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예상대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몰락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한다면 전 세계는 그 즉시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은 우리 돈으로 6,600만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는 전염병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6배 정도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믿기 힘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 재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위험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도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집값 상승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출생률을 떨어뜨린다면 새로운 규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진행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채로 연명해 오던 부동산 업체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해 중국 당국 스스로 자국 부동산 시장에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에 돈줄이 말라버린 업체들은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 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사이클의 순환 주기는 길어 한 번 침체기에 빠지면 최소 10년간은 가격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는 합니다. 또한 중국처럼 GDP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관련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소비십니다. 얼어붙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 침체로 빠지며 돈이 돌지 못해 긴락인 어둠의 터널로 진입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이론은 중국이 조만간 직접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GDP 12% 달하는 약 2,500조 원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과인 공급된 주택 물량을 고려하면 부동산 경기 반등이 힘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당초 방역 정책 해제로 인한 리오프닝 효과도 무색해지게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0% 넘긴 청년 실업률에 곧 있으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118만 명의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중국의 민족이야 중국이 완전히 망하면 해외 여행 갈 돈도 없어지겠지. 나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 쩝쩝거리면서 음식 먹고 매우 시끄럽거나 있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몰락하기 일보 직전인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